PO3 패턴이라고 해서 이제 추세가 반전되는 형태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이 현재 이더리움에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여전히 이 PO3 패턴이 살아 있습니다. 조작 단계가 끝이 나면 얘는 이제 날아가겠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조작 단계라고 의심되는 부분에서 포지션을 잘 잡아야 하는데, 이 넥라인이 위로 돌파가 되는 시점부터는 이제 새로운 상승 국면을 맞이하는 이런 단계로 마지막 하락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위로 뻗치는 이런 무빙이 나올 수 있다. 반갑습니다. 소울트리입니다. 현재 시각 11월 13일 오전 10시 다 돼가네요. 자, 저번 영상에서 브리핑을 드린 구간 대비 약 40%가 넘는 폭등이 이더리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이더리움 영상에 대한 후속 분석 영상이고요. 큰 상승이 나온 지금 어떤 무빙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구간을 재매수 포인트로 가져가야 할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상승에 익절하신 분도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할 부분은, 우리 개인은 모든 구간을 먹을 수 없습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자리를 놓치기도 하고요. 자리를 잘 잡아서 큰 수익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구간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들은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하나의 큰 결실이 맺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반대로 모든 구간을 못 먹었다고 자책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크게 배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이번 상승이 단발성으로 끝날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차분하게 기다리는 자세 취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항상 제가 잘못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드릴 거고,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이더리움 패턴 분석, 두 번째로 파동 분석, 세 번째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패턴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자, 현재 이더리움은 PO3 패턴에서 분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분배 단계에서는 이 구간에서 축적된 물량을 가지고 분배를 만들어내는 구간이고요. 그 말인 즉슨 이더리움은 눌림이 나오더라도 큰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 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상승이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넥라인을 넘겨주었고요. 이 넥라인을 넘기면서 분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승이 단발성으로 이렇게 올라고 끝나는 무빙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상승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절한 눌림이 와준다고 하면 재매수 포인트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럼 내려왔을 때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은 아시겠죠? 어떤 포인트를 매수 포인트로 가져가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이 넥라인을 리테스트 할 때 이더리움은 재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현재가 대비 약 13%가 떨어져야 하는 구간이에요. 보는 분에 따라서 이 구간이 올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곧바로 떨어지는 혹은 고점을 갱신한 이후에 떨어지든 곧 이 넥라인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파동 분석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주제, 파동 분석입니다. 파동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파동 그대로 변경 없이 보고 있고요. ABC로 하나의 파동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X파동이 나왔죠. 자, 다음 ABC 파동이 나오면서 현재 B파 상승이 마무리되고, 이 B파가 끝이 나면 마지막 C파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동 카운팅을 하면 이렇게 W파동이 나왔고요, X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Y파동이 나오는 과정, Y파동 속에 마지막 C파동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전에 이 넥라인 리테스트를 올 수 있다라고 한 이유가 이 C파동을 만들면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넥라인 리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파동 분석을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보여드리자면 이 작도를 보시면 됩니다. ABC로 W가 나왔죠. 그리고 X파동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ABC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마지막 하락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얘가 남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 글렌 릴리는 이중 플랫으로 나올 경우에는 이 C파동이 미달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현 구간도 이중 플랫이기 때문에 마지막 C파동이 미달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 C파동이 임펄스로 떨어질지 혹은 여기서 다이고널 형태를 만들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겠고, 임펄스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요. 혹은 다이고널 형태로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 두고 나오는 모양을 보고 그 모양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넥라인을 리테스트 해주는 거다. 그리고 이 리테스트에서 매수를 받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파동과 패턴을 종합해서 오늘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입니다. 첫 번째로 넥라인을 넘기면서 패턴이 컨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려오더라도 올라가려는 성질이 강해서 내려올 때 재매수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합니다. 패턴 상으로 볼 때는 이 넥라인 리테스트가 가장 베스트 재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여기다가 파동을 입혀보자면 마지막 C파 하락이 남았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C파 하락이 모두 끝이 나면 전체적인 이 조정 파동이 끝이 나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되는 이런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채널링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채널링을 할 수 있고, 이 채널이 돌파되면서 크게 날아갈 수 있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파동상에서 한번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보이지만 절대로 역추세 매매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구간으로 내려온다면 매수로 대응을 하자는 거지, 여기서 숏을 잡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절대 명심하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고정 댓글 참고해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소통 그룹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마음 조급하지 않게 잘 잡으시고요. 항상 냉철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